안녕하세요. 삼성경매 김 소장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전세권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물건을 입찰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특수물건에 해당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거나 선순위 전세권을 잘만 분석하면 입찰차도 별로 없고 낙찰 금액도 일반 물건보다는 현저히 낮기 때문에 잘 연구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선순위 전세권.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하게 됩니다. 단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면 소멸합니다.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위에서 말하는 배당 요구를 했다는 것과 같게 되겠습니다. 전세권자가 임의경매 신청하면 배당 요구한 걸로 보고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선순위 임차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이 물건을 보고 진행해 나가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네 번째, 전세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인수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것은 전세권자로서 경매 신청한 것이 아니고 판결문으로 경매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신청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그럼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6월 24일 2009-40790 판결에 의해서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판결 요지를 볼 것 같으면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하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권은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하게 되고, 또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배당 요구를 한 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하단에 볼 것 같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그중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였다면 배당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세권에 관하여는 배당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전세를 살게 되게 되면은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은 전세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임차권이 제일 선순위고 그 다음에 바로 뒤어서 전세권이 있다. 아니면 그 반대로 전세권이 먼저고 전입신고를 나중에 했다 할지라도 일단 두 개 중에 둘 다 대항력은 갖추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이 전세권을 사용해서 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배당 요구한 걸로 보고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주택임차권, 그러니까 전입을 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세권이 있고 임차권이 있을 때는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 앞으로 천천히 공부해 나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물건은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때 소멸되는 그런 물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3 타경 75927 경매 물건인데요. 고양지원에서 하게 됩니다. 소재지는 파주시 금천동 1022 604동 24층 1호 금천동에 있고요. 후곡마을 주공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59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요거는 24호평이 되는 거고, 최초 감정가가 2억 6,600이었어요. 1회 유찰돼 갖고 현재는 1억 8,620만원에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찰 시작일은 2024년 6월 5일이 되겠습니다. 매각 조건에는 선순위 전세권이라고 써 있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1년 10월 1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는 24년 2월 19일인데 임차인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주식회사 탑 엔지니어링이고 전입 확정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전세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보증금은 2억 7천이었고 당연히 대항력은 없습니다. 현황 교사서에서도 별로 볼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번씩은 그냥 이렇게 다른 것이 적혀 있나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황 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매각 물건 명의서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탑 엔지니어링 전세권자가 신청 채권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세권을 기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 요구를 한 걸로 보고 얼마에 낙찰이 되던 보증금은 소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보증금이 2억 7천인데 만약에 1억 5천에 낙찰이 됐다. 그럼 1억 5천만 받아가고 나머지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21년도에 전세권을 설정했어요. 2억 7천에. 존속기간은 21년 10월 1일부터 23년 9월 30일까지고요. 그런데 이분이 임의경매를 신청했네요. 주식회사 탑 엔지니어링.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건지 아니면 강제경매를 신청한 거지. 강제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는 전세권을 기인해서 경매를 신청한 게 아니라 법원의 판결문을 갖고 경매를 신청한 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전세권은 살아 있습니다. 만약에 요 임의경매가 강제경매였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우리 2억 7천원 무조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전세권을 볼 때는 그 부분만 살펴보면 됩니다. 과연 이것이 임의경매인지 강제경매인지, 임의경매일 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한 건지, 그 중에 보면은 근저당권자나 다른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한 건지 아닌지를 살펴보고, 만약에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우리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거기서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전세권도 설정하고 전세권이 선순위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이나 기타 등이 있다 이랬을 때는 전세권은 경매를 인해 소멸하지만 그 다음 순위가 그 임차권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2억 7천인데 2억 7천에 이렇게 임의경매를 신청했어요. 그랬는데 1억 5천에 낙찰됐다. 그러면은 1억 2천을 못 받고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그 다음 순위인 임차권, 그곳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세권에 의해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권에 있는 그 나머지 금액 1억 2천을 인수하게 됩니다. 요 부분들은 나중에 제가 물건을 보면서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보시다시피 전입도 없었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은 낙찰 대금에서 그 금액만큼만 배당받고 전세권이 말소되기 때문에 우리 낙찰자 입장에서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안전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파악하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실거래가 정보를 볼 것 같으면요. 21년에 최고가가 3억 4,700이었고 22년 7월에 보면 3억 500까지 있어요. 우리가 실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우리 물건이 604동이 되겠죠. 우선 2억 2천이 있네요. 이 제일 낮은 가격이. 그래서 쭉 가보면은 2억 7천까지 있습니다. 2억 7천. 그러면 2억 2천에서 2억 7천 정도가 현재 시세가 되겠고요. 최근에 실거래가가 얼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실거래가를 가볼 것 같으면 2024년 5월에 2억 3,400까지 있네요. 24년 4월에는 2억 4,300, 2억 3,300, 2억 4천, 2억 3,800, 2억 5천, 2억 4천. 평균적으로 2억 3천에서 2억 5천 사이가 되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한 2억 3천 500이나 요 정도가 이 실거래다 생각하시고, 그런데 나와 있는 매물은 2억 2천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부동산에 가서 금매로 사게 되면 한 2억 천이나 2억까지도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 물건을 입찰해서 낙찰 받으려면 이 금액보다는 좀 현저하게 싸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경매하는 그 의미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럼 이 후곡마을 주공 6단지
여기에 그 입지 조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에 보면 금능역이 있네요. 경의중앙선. 그리고 오른쪽에 금능중학교, 금능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원도 있습니다. 여기 큰 공원이 있고 도서관도 있고 뭐 어린이 공원도 있고 이쪽도 어린이 공원도 있고 이쪽에는 중심 상가가 될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봐서는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공릉천도 있네요. 초등학교까지 거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나 중학교 비슷하니까 4분 거리면 가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이용하기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604동이니까 여기 정도가 출입구가 되겠는데 여기서부터 저 역까지 한번 가볼게요. 쭉 가게 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한 4분, 마찬가지로 역까지도 4분, 학교도 4분 정도 거리니까 상당히 입지 조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에서 주의할 점은 우선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 요구에 의해서만 소멸한다. 이 부분을 명심해야 됩니다.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단 임차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배당 요구를 했는데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건지, 물론 전세권만 있게 되면은 임차권이 없게 되면은 이런 건 신경 안 써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보통은 전세권자이면서 임차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임차권이 있을 때 이분이 배당 요구를 했나 안 했나를 봐야 됩니다. 그것은 매각물권 명세서라든가 아니면 정보지, 경매 정보지에 보면 무엇으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임차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도 임의경매 신청하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멸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전세권자가 무조건 배당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임의경매, 그러니까 임의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은 전세권으로 경매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이 낙찰 금액이 얼마가 됐든지 그것을 배당받고 이 전세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안전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 낙찰자가 인수하는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임의경매도 신청 안 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 낙찰자, 즉 매수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전세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하면 또 인수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전세권을 가지고 이 임의경매를 신청 안 하고 판결문으로,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서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전세권은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세권은 그대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됩니다. 이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뭐냐면 강제 경매의 경우에도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죠. 뭐냐면 이 사람이 판결문을 가지고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전세권으로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서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이거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은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하면 소멸한다. 선순위 임차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선순위 임차인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은 무조건 얼마의 낙찰이 되든 낙찰 금액을 가지고서 전세권자가 배당받고 그 다음에 낙찰자는 인수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건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상으로 전세권에 대해서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전세권이 나오면 잘 전세권에 대해서 모르겠으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세권자가, 선순위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무조건 낙찰되면 배당받고 전세권은 소멸한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전세권 물건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